오늘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서 왔냐면은 일단 다음 주부터는 좀 미적분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볼게. 미적분 3번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 그래서 미적분을 좀 더 연습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은 수선수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봤던 시험에서 중요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너희 잘 못 풀었던 문제들을 내가 유사 문제들을 다 만들어서 그거를 8문제로 구성을 했으니까 오늘 문제 설명 들으면서 태도 정리, 도구 정리 해보고, 그거 테스트에다 다시 한번 적용하는 연습해가지고 해보면은 단순히 3월 교육청 시험 한번 복습해봤다가 아니라 이 관점 정리해서 테스트에 한번 다시 적용해봤다,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내가 문제를 좀 구성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니까 배워놨던 거 한번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 그래서 좀 쉬운 문제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나 좀 중요했던 포인트들이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쭉 가도록 할게. 일단 보면은 핵심적으로 중요했던 문제 먼저 몇 개 하고 나서 다른 문제들 좀 해볼게. 원래 내 수업 순서는 앞에서부터 설명을 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 있었던 문제 14번이랑 22번은 14번, 15번, 그 다음에 22번 요 3개를 좀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를 해볼 테니까 이렇게 3개를 좀 한번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출발해 볼게. 14번 나 안 아파. 14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x1, x2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x1부터 해서 x2까지에 대해서 뭐라고 제시가 됐냐면은 ft 마이너스 fa dt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어서 와. 그 다음에 이쪽이 x1부터 x2까지에 대해서 이쪽이 f 프라임 a에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 t t. 방학 동안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계속 강조했던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는 해설 듣고 이해된다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문제 내가 왜 중요하다 얘기하냐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태도 하나 얘기해 줄게. 태도 정립 하나 하고 도구 정리 2개 해줄 테니까 태도 하나랑 도구 2개로 나눠서 정리를 해서 가도록 해봐. 그치? 사실상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14번 문제 여러 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2번, 그 다음에 15번 요 3개 문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평가원 기출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지고 너희 그냥 실력 자체가 좀 시야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이 3문제만큼은 반드시 좀 알고 가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유튜브 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손풀이 올려줄 테니까 손풀이 한번 더 읽어보고 자. 그치?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기억에 오래 남겠어. 그치?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려고 해봐. 14번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같다가 들어간 상황 있죠. 그치? 이거를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해볼 생각을 하라고 했었던 거였냐면은 이거를 좀 잘 적어놓고 기억을 해줘. 요거는 이제 태도해야 되는 얘기. 문제를 보는 태도. 첫 번째 포인트 뭐냐면은 이걸 봤을 때 2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첫 번째는 빼기 함수로 바꿔봐야 되나? 빼기 함수로 바꾸기? 뭐 항상 그렇다는 아니지만 얘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적분 구간이 둘이 지금 똑같아. 그 적분 구간이 똑같을 때 빼기 함수를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완전 쉬운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여기 보면은 기억이 나야 돼. 여기다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lways 이렇게 써볼까? 항상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근데 f1이 g1과 같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식을 봤을 때 너희가 해야 할 행동이 정해져 있다고. 그치? 그걸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fx에서 gx를 빼. 뭐야? fx, 지우개가 없네.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럼 이거를 어떤 새로운 함수 hx로 정의를 해보자.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식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F1 빼기 G1이 0인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H1이 0이다. H1이 0이다. 그치? 이게 기출이야. 그러면 이렇게 식이 파악이 됐다라면은 우리가 그래프 추론을 할 때 h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추론할 거냐는 거야. 그치? 근데 개형을 한꺼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봤을 때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 이 축이 있잖아? 그치? 이래서 어떻게 돼야 돼? 튕겨야 된다고. 그치? 그 표현도 아주 잘하네, 원경. 이래서 0을 찍었는데 다함수 조건이 있었다고 해보자. 다함수 조건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치? 이게 이 문제풀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봤을 때 그냥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걸 봤을 때 이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이걸 한번 잘 생각해봐.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극점을 의심을 해봐야 돼. 극점 의심해볼게. 특히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극점 잡혔지. 그치? 극점이 지금 잡혔잖아. 그치? 극점에 대한 어떤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해보는 건데, 어디에서 의심하냐? 이 등호가 들어간 부분이지. 등호가 들어간 부분에서 극점인 상황인 건가? 물론 3중분이 안 되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극점 상황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치? 이게 문제풀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라 볼 수 있겠어. 이거를 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은 다음부터 더 예리하게 관찰하려고 해봐. 이 부등식을 보면은 그냥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해석이 어려워진다고. 그치? 이렇게 한번 봐볼게. 그러면 실제로 한번 넘겨보자. 넘겨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식이 써지냐면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여기에서 x1, x2 만들어 놓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볼게. 좌변으로 넘겨보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ft 빼기 하고 그 다음에 f'a로 묶어봐. f'a로 묶으면 f'a로 묶었을 때 t-a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fa는 플러스 fa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쓰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가로를 닫아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지. 그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f' t-이 넘어온 거야. 좌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에 있었는데 마이너스 f를 지금 쓴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게 뭔지를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결국에?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인 거야.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다. 구체적으로 어디냐면은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ft에서 이 접선을 뺀 거를 정적분을 하는데 정적분의 구간이 항상 이쪽보다 커.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적분을 했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 지금 뺀 거의 함수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어야 적분을 했을 때도 그 넓이 자체가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이 풀이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시험 좀 없어. 이거 중요해. 뭐 잘 몰랐거나 헷갈리거나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적어놓고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 요 내용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도구를 좀 얘기를 해볼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건 태도에 대한 얘기, 태도 하나, 그 다음에 도구 1, 2를 얘기할 건데, 도구 1은 했던 내용이긴 한데 도구 2는 내가 언급을 한 적은 없었어. 너희가 알고 썼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그렇게 봐봐. 이 도구를 본다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 실전 개념을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도구 차원으로 본다 하면은 일단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사참수가 있는데 사참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고 올라갔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얘에 대해서 이쪽에 쌍둥이 접선을 잡아보자. 이 쌍둥이 접선이란 말이 이제 익숙해졌지?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잡아보면 여기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접선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여기가 접한 부분이 0이야. 0이고 여기 접한 부분이 2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쌍둥이 접선의 접점인 부분 있잖아. 여기 값이 얼마일까? 1이 맞거든? 근데 이거 감에 의존하지 말고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쌍둥이 접선의 접점인 부분은 0과 2의 중간인 부분이다. 이거를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내가 그래프로도 확인시켜주고 식으로도 한번 보여줄게. 납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보고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도록 할게. 일단 그래프로 파악을 해보면 여기서 접했고 여기서 지금 접했잖아. 그치? 두 군데에서 접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지? 0, 그 다음에 여기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함수값이 같은데 접한 상황인 거니까 어차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왔다가 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2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약간 불안한 점은 여기가 1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가 1이랑 이 부분이랑 똑같은 게 확실할까? 이게 그래프상으로 약간 불안할 수도 있어. 근데 보면은 쌍둥이 접선이 얘랑 지금 기울기 똑같지? 그치? 똑같은데 이 기울기 0으로 바뀌었잖아. 얘 기울기 0으로 바뀌었으면 쌍둥이 접선도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요렇게. 얘도 지금 이렇게 바뀐 거야. 그치? 거기에서 접선이 1이었던 거니까 여기도 1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 식으로 본다 하면은 여기 지금 공통접선 요 공통접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보자.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치? 그러면 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뭘 잡은 거냐면 쌍둥이 접선 잡은 거. 이쪽으로 쌍둥이 접선을 이렇게 잡은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해놓고 나서 식으로도 한번 확인해보자. 식으로 확인하면 이 4차함수 fx에서 빼기 mx 플러스 n을 이렇게 해볼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식은 이거거든. 이 노란색 선이거든. 그치? 그럼 얘는 0에서 접하고 2에서 접했지. 그치? 0에서 접하고 2에서 접했으니까 얘를 ax제곱에 x-2의 제곱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물론 여기를 A, B라고 놓고 알파, 베타라고 놓고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예시를 들어서 봐보도록 할게. 우리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예시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하면 f'x 빼기 m은 하고 A 연 다음에 이쪽은 2x의 x-2의 제곱 플러스 x제곱에 2x-2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미분 개수가 0일 때를 계산해보는 거야. 요 함수 자체, 이 함수의 미분 개수가 요건 거니까 0일 때. 그치? 물론 0 대입해도 0이고 2 대입해도 0이란 건 맞아. 그치? 근데 1 한번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은 여기 2, 그다음 이쪽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0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1에서 미분 개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밝혀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뭘 외워놔야 되냐? 기울어져 있어도 쌍둥이 접선 긋고 나서 이 중간 지점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요거 한번 응용해 볼게. 여기까지 이제서 응용해 볼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지점에서 변곡점인 지점에서 이렇게 변곡 접선을 그었다 해보자. 그치? 이렇게 그어놓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이 0이야.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4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두고 나면은 여기서 뭘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이것도 쌍둥이 접선이야. 그치? 쌍둥이 접선 그어보면 여기에 있지? 여기에다 그어보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부분이 몇이 될까? 1. 이제 이거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치? 기울어져 있어도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 이 부분이 얘 빼기 함수를 만들고 나면은 0인 지점이랑 0인 지점에서 지금 이게 노란색 함수 뺐다고 생각해봐. 노란색 함수 뺐다고 생각하면은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4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간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얘가 지금 1대 3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1대 3. 1대 3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 결론 지으면 돼. 그치? 그러니까
수투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온 부분인 거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줘. 내가 감으로만 그래프 쌍둥이 접선을 이렇게 바꿔서 그래프로도 확인시켜줬는데 식으로도 확인했잖아. 그치? 그러면 다음부터는 증명 없이 쓰면 돼. 이렇게 바로바로 해서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중간이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걸 첫 번째 개념을 정리해 볼게. 은서 괜찮아? 이해됐어? 규린 괜찮아?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뭐냐면은 함수를 한번 다시 그려볼 건데 이게 세 개를 그려볼게. 요거는 뭐 시험지 적어놔도 되는데 아마 까먹을 것 같으면은 나중에 잃어버릴 것 같으면 뭐 이제 개념 키우기 같은 책에 나중에 옮겨놔도 돼. 요거 얘기를 조금 더 응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가볍게 한번 봐볼게. 이 3차 함수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요렇게 구성된 4차 함수,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자.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거리고 길이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이제 실전 개념들이 있어. 실전 개념이 있는데 뭘 보면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잡아보자. 이거를 좌표 대 좌표가 아니라 거리의 관점으로 봐봐. 여기 이렇게 지금 잘라서 본다고 했을 때 이만큼을 K라고 봐보자. K이고 여기는 몇 K지? 2K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2K. 그러면 여기 길이가 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내가 여기다 전제 조건을 안 써놨는데 전제 조건을 쓰면은 이 3차, 4차 함수에 3차, 4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단 1이라고 가정할 거 먼저 풀어볼게. 그렇게 하고 나서 부연 설명하도록 할게. 1이야. 1이면 여기 이만큼 길이 몇일 것 같아? 4K 몇은? 4K 세제곱이라 바로 대답을 해야 돼. 그치? 엄청 많이 쓰는 거니까 이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이 부분이 4K 세제곱 이렇게. 그치?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fx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 x 그냥 여기 0이라 생각해 볼게. 통과했고 그 다음에 3K에서 접했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K 대입해봐. K 대입하면은 K 곱하기 마이너스 2K에 제곱이 되니까 4K 세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이 거리 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 근데 이게 너희한테 따로 외우라고 하는 건 부담이거든?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접한 부분 있지. 접한 부분은 제곱하면 돼. 여기 접한 부분. 제곱하고 이쪽은 그냥 K 곱해버리면 돼. 그치? 외울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내가 그려볼 테니까 바로 한번 예상을 해봐. 이것도 내가 안 알려줘도 너희가 그냥 바로 추측해 볼 수 있어. 그냥 여기 이렇게 만들고 내가 이쪽을 이렇게 잡아볼게. 잡아가지고 이만큼을 내가 얼마나 줄 거냐면은 여기 K라고 줄게. 여기 K. 여기도 K야.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될까? K 몇 승? K 4승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 K 4승. 그치? 이것도 지금 외울 거 없이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왜냐면은 여기 접했고 여기 접했잖아. 그러니까 K제곱 곱하기 K제곱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거를 굳이 이것도 식으로 표현해보면 fx는 뭐 예를 들어서 x-k에 그 다음에 제곱 곱하기 곱하기 x 플러스 k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여기다 0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0 대입하면 k제곱, k제곱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얘가 평행이동되면 어떻게 하냐? 상관이 없어. 이거 x축이 y축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이 거리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 그건 지금 전부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여기 지금 기준을 본다 하면은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위치는 상관이 없어. 그냥 이 모양이면 돼.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을 이렇게 그려서 관찰을 한다 하면은 여기가 아이고 보면은 여기에서 요만큼이 3K 여기를 K로 이렇게 보는 거야. 3K고 K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3K이고 K 이렇게. 그치? 여기 길이 몇일까? 27 그 다음에 27K 4제곱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27K 4제곱이라는 게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이 부분은
3중근으로 통과했잖아. 그치? 세제곱하고 3k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k 그냥 곱하면 되는 거니까 27k 사승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이 거리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평행이동이 어디로 됐든 상관이 없어. 그치? 이거 항상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만약에 최고차이 가수 2였어. 2였으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2 곱하면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여기 2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니까. 2 붙어 있을 거니까 여기다 2 쓰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2 곱하기 얘가 되는 거지. 3이었으면 여기다 3 곱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었어도 거리라고 하는 건 어쨌든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치? 요거 개념이 정말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거니까 좀 잘 알아놓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이 문제 풀어볼게.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 봐보자. 봐보면 요 함수 한번 그대로 활용을 해볼까?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었던 상황이냐면은 이만큼이 요거 이렇게 지우고 봐보자. 지우고 접근을 해보면 함수가 문제에서 지금 다시 그려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다시 그려서 보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반드시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예시를 들어봤어. 해놓고 보면은 문제에서 얘기한 이 상황 있잖아. 요걸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 A 값이 x는 A인 지점이 이런 데 있어.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접선 그어. 접선 그어 보면은 흰색에서 녹색 뺐을 때 항상 양수거나 0이지. 그치? 그러면 이 조건을 성립하는 거야. 맞지?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보면은 지금 이 흰색에서 녹색을 뺐을 때 항상 양수거나 접한 지점에서 0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무조건 접해야 돼. 접선인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그치? 근데 그게 이렇게 항상 0보다 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어딘가를 이제 추론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게 어디냐면은 점점 이렇게 올 때 계속 양수거든? 그치? 이렇게 되다가 4차 함수는 이 반듯한 W 모양이 아니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요 지금 공통접선이 존재하게 된다고. 그치? 공통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뭘 보냐면은 얘보다 지금 x값이 커져 버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그어보면 이쪽 흰색에서 얘를 뺐을 때는 양수지만 여기 흰색에서 이 직선 빼면 음수로 바뀌어버리지. 그치?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경계값이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게 항상 된다가 아니라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그치? 여기 얼마일까? 여기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이 부분이. 그치? 이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보면 여기 쌍둥이 접선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너무 친절해. 여기 한번 읽어봐. F1은 15고 F'1은 1이지.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사고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우린 여기가 이미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 가운데 1인 부분에서 여기 쌍둥이 접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배워놨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그치? 근데 문제가 요 지점이 접점이 1,15다라 이렇게 준 거야. 1,15다. 그치? 거기다가 기울기까지 줘버렸잖아. 기울기까지 줬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면은 y는 하고 x 플러스 1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바로 만들어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공통접선을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이제 식 세우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공통접선은 뭘 보면 되냐? 대답 한번 잘 해봐. 여기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일까? 이 거리가 여기 힌트 있어. 이거 보면 돼. 16 16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16 여기 요 사이가 지금 2잖아. 이거 빼기 함수로 바꾸면 어차피 저렇게 똑같이 돌아갈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보고 3에서 보고 1에서 이렇게 본다 하면은 그래프가 해서 접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간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1, 3이면 요 차이가 지금 2라고. 그치? 2인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입을 해보면
16이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그치? 물론 16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를 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얘기를 했어.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16이라는 게 바로 잡혀버리지. 16이 됐으니까 따라서 공통접선은 바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y는 x 빼기 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계산이 가장 편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요게 가장 편해. 다른 방법 알려주긴 할 건데 이게 가장 편하다. 이제 지금 계산 마무리해보면 fx에서 공통접선 빼버려. 공통접선 빼면은 x-2를 빼고 그 다음에 요 값은 -1에서 접했고 3에서 접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x-3의 제곱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F4였으니까 그냥 4 대입하면 정답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지? 만약에 이 거리곱을 몰랐어. 얘를 몰랐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 y는 x 플러스 14를 빼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그치? 그렇게 간다라 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겠지? 얘를 뺀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프 역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간 그래프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지. 노란색 그래프를 뺀다고 하면. 그치? 그렇게 잡혔으면은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얼마냐면은 3이야. 그 다음에 이쪽이 -1이야.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 푸는 방법 여기 그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평행이동을 -1만큼 시키면 더 좋아. -1만큼 더 시키면 좋은데 일단 계산한다 하면은 여기 2지? 2면 여기 얼마야? 이만큼 길이가 2면은 여기 길이는 2루트 2지. 2루트 2. 1대 루트 2잖아. 1대 루트 2인 거니까 여기가 2루트 2. 이렇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가 2루트 2야. 이렇게 정리됐지. 그치?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fx에서 여기 x 플러스 14를 빼버려. x 플러스 14를 빼면은 그 함수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x 플러스 x-1에서 여기 1 플러스 2루트 2지? 1 플러스 2루트 2인 거니까 x-1 플러스 2루트 2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루트 2 요렇게 식을 써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4를 대입을 하면 또 정답이 나온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평행이동해서 보고 싶다라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줘도 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똑같이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여기를 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계산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야 돼. 마이너스만큼 이동했으면 이 x자리에다 전부 다 x-1을 대입한다 관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fx 아니지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지.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x 플러스 1 대입하면은 fx 플러스 1 빼기 일단 x 플러스 1 대입하면 x 플러스 15지. 그치? x 플러스 15 쓰고 그 다음 이쪽은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돼. x 제곱에 여기는 2대 2루트 2가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2루트 2에 x 플러스 2루트 2다. 요렇게 해가지고 대입을 해도 돼. 그치? 주의할 건 x에서 몇 대입해야 돼? 3 대입해야 되겠지. fx 플러스 1이니까. 그치? 3 대입해도 정답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풀이를 이제 세 가지로 보여줬어. 첫 번째 풀이는 공통접선을 잡은 다음에 계산하기. 두 번째는 위에 그냥 쌍둥이 접선 알고 있으니까 걔를 기준으로 생각했다. 그쵸? 세 번째는 요거를 평행 이동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요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다. 그쵸? 근데 특히 오늘 알려준 요 거리곱 상황은 워낙에 자주 등장하니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 중분으로 갖고 공통접선 여기 이렇게 하고 공통접선 x 플러스 k라고 여기 공통 이렇게 이 부분 계산할 때 응. fx 빼기 x 플러스 k 하고 요 공통접선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겠다. 여기를 값을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k를 뺀 다음에 1,15를 대입해
뺐을 때 1,15를 지난다? (1,15) 안 지나는데? 여기 이만큼 거리가 좀 전에 16이라고 했었잖아. 여기 거리 16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 지금 1,15라고 잡으면은 16이 아니게 되는데 1,15는 요 노란색 직선 위의 점인 거고 근데 이거 함수를 빼버리면은 이 함수값 자체는 바뀌게 돼 있어. x좌표는 유지가 되는데 y좌표는 바뀌게 돼 있거든. 그치? 그래서 요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해보고 얘기해줘. x 플러스 k 공통접선을 y는 x 플러스 k라고 놨단 얘기지. 해놓고 나서 빼기 함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빼기 함수가 1,15를 지나간다라고 빼기 함수 하는 순간에 지금 함수값이 바뀌는데 한번 해보고 얘기해줘. 여기 16이라는 거 이해됐어? 이렇게. 그 다음 15번 문제로 가보자. 15번. 15번 문제가 이제 매우 핫한 문제야. 핫하다의 기준은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지금 15번 유형이라고 보면 돼 있어. 어떤 유형이냐면은 구간을 나눠 놓고 한쪽에 지수 함수, 한쪽에 로그 함수 넣어놔. 막 절대값 같은 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함수 추론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 요게 최근 경향이기도 하고 내가 나눠줬던 워크북 같은 데도 많이 실려 있으니까 최근 문제들이 한번 요거를 좀 접근을 하는 것들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 지금 살펴보면 15번은 이렇게 되어 있지. fx가 절대값 x, 2의 x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른 그래프 하나는 a 플러스 로그 2의 x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쪽이 x가 p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다면은 얘는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얘가 지금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은 얘는 지금 PQ를 경계해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거를 범위를 먼저 잡아줘 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당연한 생각의 순서는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은 정해진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치? 2x승 빼기 4를 먼저 그려놓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간 거야. 이것도 이제 접근을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납득을 하고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에다가 좀 잘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아. 얘 그래프 그려보면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렇게 축을 잡았어. 축을 잡아놓고 나서 여기 뭐 이렇게 지금 둔다를 하면은 함수가 원래 2x 빼기 4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요렇게 지금 정근선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0 대입하면은 3이지. 그 많은 3을 통과하고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된 거. 여기서 2 대입하면은 0인 거니까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이렇게 됐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절대값을 씌울 때는 항상 정근선도 같이 이동해야 돼. y는 마이너스 4였던 거니까 y는 4인 부분으로 정근선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y는 4를 그려놓는다 하면은 그러면 그때 이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는 여기에서 3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다라 볼 수 있겠지. 그쵸? 이렇게 하면은 하고 나서 이제 밑에 거 지워버리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그러면 일단 이 절대값 2x승 빼기 4 그래프는 제대로 그린 거야. 그치? 이 관련 문제 풀 때 너희한테 장벽이 2개 정도가 있는데 둘 중에서 내가 뭐가 약한가 생각을 해봐. 나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봐. 어떤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악함수가 나오든 자신있게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됐을 때도 자신있게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난관은 통과는 한 거야. 근데 두 번째 난관은 뭐냐?
이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추론이 좀 어렵다. 그럼 그건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하면 돼.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아직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원칙을 잡아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얘기해줬던 게 있었거든. 그거 반드시 다시 연습하고 다시 질문을 해줘. 그래프 그리는 게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막 그 평이동 되면 헷갈린다. 뭐 삼각함수가 평이동 되면 헷갈린다. 탄젠트 함수에 정근선 잘 못 잡겠다. 이런 거 이제 다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a 플러스 로그 ex가 이 뭔가 안에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p 값이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가정을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어. p가 만약에 여기 이런데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p가 이런데 이런 데서 p가 있어.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로그 함수는 지금 여기서 x축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x축의 방향으로 평이동 된 게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정근선이 y축인 상황인 거야. 정근선 y축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볼 수 있겠지. 이런 상황인 거죠. 그치?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당연히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갖다 붙게 될 텐데 여기 이 부분이 비어버리잖아. 그치? 정의역이 비어버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에 맞지 않아.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지. 첫 번째는 실수에서 실수로의 대응이다. 실수에서 실수로의 대응.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조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였던 거냐면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있었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지키면서 추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 그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일단 이건 함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치?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얘 P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해보자. P가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올 거거든.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그래프 P가 있으면 P가 이런 데 어디 있다고 해서 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잘려가지고 이렇게 올린 걸 그려야 돼. 그치?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얘를 절묘하게 갖다 붙여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대응이라고 하는 말에 위배가 되게 돼. 그치? 왜냐면 이 밑에 부분이 하나도 치역으로 안 잡혔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다 안 잡혔잖아. 안 잡혔으니까 P가 여길 때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쪽 해보고 저쪽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교육적 문제가 뭐 미적분은 모르겠는데 이 공통 부분에서는 얻어갈 게 많이 있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해봐. P가 그래서 여길 수밖에 없는 거. P가 여기. 여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절묘하게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슉 올라와서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만족하는 게 이 음수 쪽은 다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Q가 어딘지만 보면 돼. Q가 어딘지만 보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지금 3이거든. 여기 지금 3. 영대 패스 3인 상인 건데 요 전보다 위쪽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어. 그치? 그럼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이 1대1 대응 조건에 맞지가 않게 돼. 그치? 왜냐면은 여기는 어딘가에 값을 대입했을 때 얘가 나왔다 했을 때 여기 대입했을 때 지금 이거 나오면 1대1 대응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딱 겹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그렇다고 밑으로 이렇게 갈 수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다 안 되는 상황들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고, 근데 시험장에서는 딱딱딱 해다 보면은 이거네.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빨리 보일 거야. 그치? 이것도 당연히 안 된다고. 얘도 치역이 비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치? 그러면 얘가 어디 갖다 붙을 수밖에 없냐? 이 3인 지점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갖다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갖다 붙어야 되고,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 구멍은 여긴 막혀 있어. 여기 막혀 있고 이쪽은 이렇게 뚫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 로그 함수에 있었던 부분, 지수 함수에 있었던 부분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 위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한다 하면은 이렇게 지금 될 수 있겠지. 여기에서 파악을 해보면 이 그래프 y는 4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얘가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결국에 내가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거냐? 결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형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되면서 동시에 1대1 대응까지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지호야 이거 한번 잘 봐봐.
그래서 결론은 여기 얼마냐면은 여기 여기 3일대지? 2x 빼기 4가 3일대인 거니까 3대입하면 돼. 그치? 3대입하면 3이 아니네? 내가 지금 잘못 잡았네? 여기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대응시켜야 되겠다. 이쪽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쪽이 4가 될 때는 여기 3 이렇게 지금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이 부분이 x가 쭉 왔다가 쭉 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쭉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 도현이
네, 요새 어제 1시? 2시쯤에 수업 준비하면서 옆에 좀 마음이 허해서 유튜브를 틀어놨어. 근데 이제 내가 종교가 불교는 아닌데 종교는 없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 예전에 성당 다니긴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법륜 스님이라고 계시거든. 알고 있어? 뭐 증문즉설이라 해가지고 거기 온 분들이 바로 물어보면 뭐가 고민이에요 물어보면은 대답해주고 뭐가 고민이에요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약간 이런 스님 계셔.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은 아니었고 그냥 자기가 이제 그 법륜 스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이제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삶이 남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제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는 그 스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성우 지금 일어났어? 아니, 안 들어도 돼. 그냥 가벼운 얘기야. 자기가 친한 스님한테 연락이 왔대. 연락이 왔었는데 너 바쁜 거 알지만 오늘 뭐 잠깐만 좀 시간 내줘서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나가 이제 좀 시한부 상황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스님 말씀도 참 신기하지. 장례식장에 너가 찾아와도 내가 너가 온지를 모를 건데 그 문상을 와도 그치? 그리고 너도 와서 날 못 볼 건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 살아있을 때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한 뭐 2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스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주로 좀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살아왔던 과정 얘기하면서 조금 뭐 후회스러웠던 부분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그냥 속 시원하게 서로 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진 거야. 헤어졌는데 이틀 뒤에 신문에 이제 그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떴대. 그렇게 딱 봤는데 이 법륜 스님 입장에서는 후회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장례식장에 가긴 했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좀 원하시는 것들 다 같이 해보고 얘기 나누고 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 수업 준비하면서. 내가 든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돼. 주변 사람들이나 뭐 너희한테 가까운 사람들이나 뭐 친한 친구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지금 잘해야지 뭐 나중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그치? 나한테 한 얘기야. 약간 좀 죽음에 대한 관점?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데 좀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또 뭔가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은 재미없는 부분 빼고 관심 있을 만한 부분 있으면 얘기해줄게. 그 다음에 관심사는 21번을 좀 틀렸을 것 같은데 21번 한번 같이 잠깐 봐볼까? 21번은 내가 나눠줬던 그 4개짜리 두꺼운 기출 있잖아. 거기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 있었어. 작년 10월달 교육청 시험이랑 거의 유사한 문제거든. 근데 찾아보면 알아. 그냥 여기 형태도 거의 똑같아. 근데 그 문제보다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진 건 뭐냐면은 이 구조를 이렇게 관찰해봐. an 플러스 1이 n분의 an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쪽이 an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있지. 그 다음에 보면은 10 여기는 an이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a6은 2가 되도록 하는 첫 항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치? 6은 2. 지겨울 때까지 얘기할게. 요거 이제 대답할 수 있겠지? 세 가지 뭐 보라고 그랬지? 첫 번째 점화식의 구조 관찰. 점화식의
구조를 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 생겼나를 뚫어지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정방향으로 문제를 풀지, 그치? 아니면 역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 말고도 몇 개의 형태가 더 있었잖아.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서 뭔가 항등식을 연립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치? 몇 개의 형태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그냥 단순히 열거하면서 해보는 방법도 있고, 열거하면서 주기를 찾는 방법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를 그 핵심을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 조건이었지? 제한 조건. 이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점화식이라는 거는 어떤 항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야, 원래는. 그치? 그냥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식인 것 뿐인데, 여기에서 이 6항이 2라고 하는 식들 있지. 요런 게 이 점화식의 항들을 결정하게 하는 제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A6이 2, 그 다음에 뭐 A10이 -5, 아니면은 A1이 3, 이런 것들 있지. 아니면 이렇게 나올 때 있지. 시그마 K1에서부터 5까, K는 1에서부터 5까지의 AK가 3이다.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로나 부로 알려주는 것들이 제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에 묻는 게 뭔지를 보라고 얘기했지. 묻는 것을 관찰을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풀이의 방향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 왜냐면은 6항이 2라고 했으면 이 제한 조건 잡혔지? 이것이 2번 상황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관찰을 해보면 결국에 묻는 게 뭔지를 보면 A1의 합을 물어봤어. 그치? 이게 지금 3번이죠. 그럼 결국에 역추적을 하면서 따져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거라고. 맞지? 이거 잘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 근데 이거 240 찾은 사람들은 되게 많아. 240까지는 잘 찾았는데 그 나머지 숫자들을 잘 못 찾아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에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마무리가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 이 문제 21번 문제 특징은 풀었는데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못 풀었다가 아니라 풀었는데 틀렸다. 그치?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좀 꼼꼼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가면 괜찮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봐. 역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거꾸로 써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a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은 an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는 an 값이 3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관찰한다고 하면 여기는 곱하기 n을 하는 형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한 조건은 없고 그냥 이게 작으면 무조건 10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이 제한 조건이 홀수 있고,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아니면 약수가 3의 약수가 일 때, 3의 약수일 때, 3의 약수가 아닐 때,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게 되는 말이야. 그치? 선생님 이거 점화식 한번 같이 잘 해보자. 요거 한번 다시 봐봐.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기에서 그냥 쭉 나열을 하면서 가도 되는데 이 함수는 자치를 보기가 되게 유리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자치를 파악할 수 있으면 자치로도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y는 3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y는 3. 이렇게 3, a인 값이 3이라 했으니까 3을 기준으로 봐봐.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볼게.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를 한번 봐보자고. 그치? 첫 항이 6항이 2야. 6항이 2면은 여기서 출발을 한 거라고. A6은. 그치? 그러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건 무조건 10이 돼야 돼. 3보다 밑에서 올라오는 건 무조건 10이 돼야지.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갈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요 값은 A5는 10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먼저 해보면 돼. 5 곱한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빨리빨리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라인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형태. 이 자치는 다들 생각을 했던 거라고. 이렇게 간다라 하면은 여기서 A4는 여기다 4 곱해야 되는 거니까 40. 그치? 그 다음에 A3은 3 곱해야 되는 거니까 120. A2는 2 곱해야 되니까 240. A1은 1 곱해야 되는 거니까 240.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이었다. 그치?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서 무슨 변수가 있을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된다. 맞지?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되게 의미심장하네. 그렇지? 10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을 수 있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3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왔으면 얘가 가능했다는 생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본다라 하면은 A4라고 하는 거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점화식 관련한 문제는 이런 게 또 의외로 중요해. 뭐냐면은 미지수를 스스로 놓을 줄 알아야 돼. 미지수.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얘를 이렇게 K 이런 식으로 이제 놓는 거야. K 값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치? 두 가지를 잘 기억하도록 내가 얘기를 해줄게. 오늘 자기 전에 누굴 떠올릴 거야? 날 떠올리지 말고 점화식을 떠올렸어. 점화식을 떠올렸을 때 이거 세 가지. 근데 이거 이제 우리 많이 해서 연습이 됐을 거야. 그치? 근데 두 가지를 더 기억해. 두 가지 뭐냐면은 첫 번째 미지수 놓고 두 번째는 범위 잡는 거. 미지수 놓고 범위 잡는 거. 요거 잊지 마. 다시 한번 얘기할게. 미지 잡고 범위 잡고 미지 잡고 미범 기억해보라고. 미지 잡고 범위 잡는다.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해야 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나머지 기출들 다 잘 풀 수 있어. 이거 비슷한 문제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복수 테스트에도 내가 그거 잘 넣어놨어. 어제 복수 테스트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 그냥 좀 이왕이면 조금 더 비슷한 문제로 풀어보고 적용해보면 좋겠는데 생각하면서 좀 넣었거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한번 오늘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돼. 어쨌든 A4는 K가 나왔어. A4는 K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되냐? 여기에서 그대로 가기 전에 먼저 범위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이 범위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라 3보다 작아야 되겠지. K 값은. K는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사실인 거야. K는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좀 써보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보면은 얘가 계속 이 생각하면 돼.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올 수 없다고. 그치? 왜냐면 무조건 얘는 지금 다 10으로 간 애들이거든. 그치? 10으로 간 애들인 거니까 이런 라인은 생각할 수 없고 반드시 위로 이렇게 점프해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가버리면 요 A3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여기는 3K가 됐지? 3K라고 잡으면 돼. 그치?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3K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아. 그걸 이제 잡으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 3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요 포인트 기억해도 미지수 놓고 범위 잡았다. 미지수 놓고 범위 잡았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K 값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1보다 크거나 같다랑 3보다 작다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다른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생각해봐. 이렇게 가면 A4는 A2는 6K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여기서 A1도 6K 이렇게 좀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겠지. 그치?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6K가 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상황. 맞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했을 상황을 생각해봐야 돼. 이렇게. 그치? 이거 색깔을 다르게 써볼게. 여기 이렇게 점프했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걸 보려고 하면은 이 범위를 확인해봐. 범위를 보면은 3K는 3과 9 사이거든? 그치? 근데 얘 밑에서 점프하면 무조건 뭐 돼야 돼? 10 돼야 되지. 이게 안 들어와 있잖아. 안 들어왔으니까 이 밑에서 점프하는 건 안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하나 이렇게 지워가면 돼. 맞지? 마지막 거 봐봐. 마지막 거는 이렇게 갈 수 있었나? 이 생각을 해보면 6K를 만들어봐. 6K는 6과 18 사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잖아. 여기 안에는 지금 10이 들어갈 수 있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 것도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어. 이 상황에서 여기는 3보다 작은 애들은 다 되지. 여기 1, 2였으면 10으로 점프하는 거야. 6K가 10이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A1은 1, 2 이렇게 지금 두 개 나온 거지. 그치? 그 다음에 6K는 범위가 지금 여기 잡혀있잖아. 여기 잡혀있으니까 6부터 해서 17까지를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라고. A1은. 그치? A1은 6부터 17까지가 다 포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0이 있었지. 이렇게. 그래서 1, 2 더하기 요거는 등차수의 합공식. 그 다음에 240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단순 역추적 문제는 아니었어. 단순 역추적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지금 차근차근 가면 되는 거였는데 뭘 생각해라?
왜 이제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연습이 된 것 같아. 이거 생각할 줄 아는 힘이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역추적할 때 필요하면 미지수를 잡아봐라. 이렇게 생각해봐. 그치? 그리고 지금 기출에서 봐보면 뭐가 있냐면은 정방향으로 추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첫 항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첫 항을 K라고 잡는 거야. 첫 항을 K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 거 2K, 그 다음 거 뭐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면 이제 잡히는 그런 식들이 있지. 그치? 주기가 있는 수열일 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하면서 계속 특징을 파악을 해봐봐. 그치? 나는 분명히 정말 희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가 너희가 다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해. 다음 시험은 뭐 2등급, 1등급 이게 아니라 이 관련 문제 맞춰보겠다. 그치? 뭐 그런 형태로 이제 갈 수 있게끔 자꾸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그치? 3K가 10일 때는 한 K 10일 때 왜 안 되냐면은 여기 K가 1과 3 사이였잖아. 그 조건 잡혀있지? 여기다 곱하면 3과 9 사이니까 10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냥 20번 문제 잘 푼 사람들은 내가 막 박수 쳐줬어. 그냥 막 껴안아주고 싶은 심정이야. 껴안진 않았지. 20번 문제 틀린 사람들도 괜찮아. 인상 찡그리네. 했어? 20번? 오, 좋아. 20번 내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게. 이 문제는 잘 푼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풀이의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참고해봐. 이것도 내가 좀 응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좀 구성을 해놨거든, 테스트에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 내 목표는 뭐냐면은 저 필기를 또 하나? 라는 너의 마음속에 마음이 생기잖아? 그러면 성공이야. 그치? 이게 반복을 많이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뭐 어떻게 쓸 건지 다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그럼 나랑 이제 뭔가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좀 계속 덮어 씌워가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파악해 보도록 할게. 너무 많은 도구를 갖고 있으면 실전에서 그 열쇠 찾다가 다 끝나. 그치? 그러니까 핵심적인 태도들을 기억을 하라고. 그치? 보면 여기서 A, B, C 이렇게 돼 있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파악을 해보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2B 이 부분이 B 이렇게 비율 관계를 먼저 표시를 해볼게. 그 다음에 이쪽이 3대 1이었으니까 3A 대 A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보는 거야. 이렇게 적어보는 거지. 3A 이렇게 적었지. 그치?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부분에 내 색칠을 해볼게. 너희가 실전에서 색칠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 이 길이를 알고 있어. 그치? 이 길 알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각을 알고 있는 거는 이 각을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 내가 계속 문제 풀 때 야 이렇게 풀면 되겠지? 하면서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자꾸 1번, 2번 쓰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해봐. 그치? 첫 번째는 뭘 먼저 찾는다? 결정해야 할 삼각형이 뭔지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지. 결정해야 할 삼각형이 뭔지를 찾아라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치? 삼각형에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6가지? 그 중에 몇 가지를 알면 된다? 3가지, 아무거나 3가지. 각 3개일 때 빼놓으면 3가지. 그치? 근데 이 삼각형 이미 A, B, D였지? A, B, D를 기준으로 했을 때 2개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2개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는 하나만 더 알면 되는 거야. 그치?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A, B, 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끝났네, 이 문제는. 그치? 그러니까 뭔가 BD나 AB나 이 각이나 이 각이나 아무거나 하나 알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일단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한 가지 정보만 더 찾으면 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한 가지 정보만 더 찾으면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정 되어 있는 삼각형을 보는 거지. 집에 가서 마음이 괴로우면 광고는 아니지만 누구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 강동일? 라피뿅? 아니야.
법륜스님 한번 증문책 따 연애 상담도 되게 잘하시던데 어떻게 스님이 그렇게 연애 상담을 잘하지? 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결정되는 삼각형이 안 보여. 그치? 딱 봤을 때 지금 세 가지 다 색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그치? 그럼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보라 했냐면은 여기다가 내가 중요하다 하면서 별표를 쳐줬던 부분이지? 그렇지. 성배 대답한 것 같은데? 관계식을 만들어 봐라. 해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뭘 찾아라? 이 한 가지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연결에 사고의 흐름을 자꾸 연결해서 핵심을 파악을 해놓으라고. 그치? 그러니까 약간 계속 얘기하는 거, 눈을 얘기하는 거, 이 도형 문제는 그러니까 막 비벼가면서 풀면 안 된다고. 여기 비벼가면서 여기 변도 구해보고 저기 각도 구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간신히 얻어 걸렸다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언제든지 틀릴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파악해보라 했던 거를 요걸 이제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은 마무리 안 할게. 그냥 방법만 알려주고 끝내보도록 할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 세타값 알고 있으니까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여기 각도 잡을 수 있지. 잡을 수 있으면 여기에서 요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 그치? 여기 지금 길이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코사인 법칙 한번 써. 해놓고 나서 둘이 연립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다. 그치? 그렇게 해서 A 값을 잡아서 풀면 되겠어. 그치? 이렇게 좀 결론 지어볼게. 풀어서 맞췄다 하더라도 이 원리는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가보도록 하자. 이렇게. (13번은) 괜찮았지? 13번 뭐 이상할 때 있었어? 13번 괜찮았어? 응. 지연이 13번 괜찮았어? 아니면 좀 헷갈렸어? 13번 괜찮았어? 수원수제에서 뭐 다른 고민 있는 거 있어? 10번 괜찮았어? 10번? 10번 안 괜찮았어? 10번 간단하게만 정리해볼게. 9번, 10번 두 개만 이렇게 해볼까? 근데 9번은 그냥 정적분으로 해서 뭐 이제 푼 사람도 있을 거긴 한데 그래프 관점도 한번 설명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 이게 거리에 대한 문제 나오면은 자꾸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 좀 설명을 해볼게. 이 VT가 마이너스 3T에 T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위치에 대한 함수의 도함수의 관점을 본다면은 0과 2에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진 상황을 볼 수 있겠지. 그치? 뭐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 0이고 2야.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쪽에서 이렇게 찾아봐. 그치?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맞불 마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 지금 이 형태가 될 거라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차피 지금 위치에 대한 함수, 속도에 대한 함수 다 음수 쪽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양수 쪽만 보면 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말이 있는지 항상 봐야 돼. 그치? 원점 출발인 거니까 여기 이 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내가 100번 정도 설명한 것 같은데 100번? 여기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야. 그치? 그건 미적분에선 그런 형태가 있었지만 여기는 그냥 시간에 대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라고. 실제로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X축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계산을 안 해봐도 A 값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지. 그치? 왜냐면은 여기 원점이었는데 올라갔다 다시 돌아온 저 지금 여기거든. 그치? A는 얼마야? 얼마? 3이다. 이거 지금 비율관계로 바로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3이다를 알아놓고 출발을 하면은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잡았으면 따라서 이 A라고 하는 거는 6이다 지금 이렇게 잡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정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절대값을 구해야 되지. 0부터 2까지의 VT, DT를 계산하고 플러스한 다음에 2에서부터 6까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VT, DT를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는 형태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x2에서 x0 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일까?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는 x6에서 x2를 이렇게 좀 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게 하고 나면은 계산이
x2가 두 개야. 두 개니까 2x2 그 다음에 빼기 x0 빼기 x6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위치함수도 바로 그냥 쓰면 돼. 위치함수 밑에 그냥 그래프 미리 만들어 놨거든. 그치? 해놨으니까 여기는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3에서 통과했어.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 그치? 여기 마이너스 3t 제곱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좀 표시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맞지? 다른 방식으로 푼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래프 관점도 한번 참고를 해놔. 이렇게. 그 10번 좀 오래 걸렸거나 헷갈렸던 사람들 있었으면은 10번 하나 더 봐볼게. 이 교육청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 될 것 같아요. 10번 보면은 A에는 10이랑 마나 19다. 이렇게. 오늘 딱 테스트 받아보면은 이거 어떤 문제 생각나네? 그게 바로 떠오를 거야.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돼. 오늘 설명했던 건 다 테스트에 넣어놨어.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거는 n이 3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내가 막 시험지를 확인을 하면서 노가다로 푼 사람들 칭찬해줬어. 그런 끈기라도 있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갈게. 여기는 AK라고 하는 게 지금 뭐가 되냐면은 10, 그 다음 항 10, 3의 배수일 때는 마이너스 19 골라야 되지. 마이너스 19 하고 그 다음에 또 10, 마이너스 19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뭐 주기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SN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시그마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 시그마 10, 1부터 n까지의 AK 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하나씩 더해보면 10, 그 다음에 20, 그리고 1, 다시 11, 21, 2 이렇게 지금 된다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치?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뭐 규칙이 좀 보이긴 하네. 여기에서 이렇게 좀 잘라서 봤을 때 뭐 이런 부분이 1, 2, 3, 4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 10, 11, 12 뭐 이렇게 좀 가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되게 특수한 조건을 물어봤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해가지고 N까지의 AK 이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3N까지의 AK랑 같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계산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 경우를 나누는 연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 n이라고 하는 값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있고 1인 경우가 있고 2인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 세 개를 나누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접근을 해봐야지. 그치? 그럼 만약에 n 값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관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치?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다 그대로 3p 대입해버려. 3p 대입하면 시그마 캔 1에서부터 3p까지의 AK랑 그 다음에 시그마 캔 1에서부터 여기 요 n자리 있잖아. 요 n자리에다가 지금 3p를 대입한다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은 9p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p항까지의 지금 일단 3p라고 하는 거는 주기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p개 들어갔다 볼 수 있겠지. 3개씩 반복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p를 써. p 곱하기 한 주기의 합은 얼마냐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 더해보면 합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합이 1이지. 그치? 1인 거니까 여기다가 p 곱하기 1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p 곱하기 1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되지. 맞지? 그 다음에 우변 쪽은 어떻게 관찰할 수 있냐면은 요거 지금 3p인 거야. 3p. 3p개지? 3p개인데 얘도 역시 곱하기 1을 지금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그래서 둘이 같다는 거니까 2p는 0이지? 2p는 0이면 그러면 따라서 p는 0 이렇게 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쵸? p가 0이 돼버렸으니까 p는 0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n도 0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째 경우는 n이 그 3p 플러스 1 때도 한번 해볼게. n이 3p 플러스 1이면 이거 시그마 캔 1에서부터 그 다음에 3p 플러스 1까지의 ak 요게 시그마 캔 1에서부터 n자리에서 3p 플러스 1 대입해야 되지. 그치? 그럼 9p 플러스 3이 나오겠다. 맞지? 9p 플러스 3까지. 9p 플러스 3까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 3p는 아까 계산해놨단 말이야. 이게 p였지. 그치? p에다가 마지막 항 하나 더 더하는 거야. 그 마지막 항은 여기 요 10이 되겠지. 그치? 요 10이 되는 거니까 p 플러스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잡으면 돼. 맞지? 그 다음에 9p 플러스 3 쪽은 얘 어차피 지금 3으로 나눠지니까 그냥 3p 플러스 1이지. 그치? 3p 플러스 1개 주기인데 p의 합은 1이었으니까 그냥 여기는 3p 플러스 1이었으면 돼. 이렇게 써놓고 갖다 이렇게 놓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이 p는 9인데 p는 2분의 9면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n 값이 자연수가 안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그치? 마지막 상황 봐보면 마지막 상황은 마지막 상황 보면은 n 값이 3p 플러스 2 이렇게. 그치? 요거 대입해보면 시그마 하고 k는 1에서부터 해가지고 3p 플러스 2까지 ak는 하고 이쪽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해서 n자리에다 3p 플러스 2 대입하면 9p 플러스 6이지? 9p 플러스 6까지 ak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 거니까 얘도 똑같이 계산해보면 여기는 3p p냐 p네 p에다가 두 개 항 더한 거니까 12번 더해야 되지. 12번. 그냥 12번 더해야 되니까 20 하고 이쪽은 3으로 나눠버리면 3p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 있겠지? 3p 플러스 2네. 따라서 2p는 18이 되니까 p는 9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p는 9면은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은 그냥 정답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뭔가 노가다로 해서 간신히 풀렸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서 푸는 연습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 지어볼게. 필기는 다 단톡방에 나중에 올려줄게. 올려줄 거고 여기 그 새싹 키워야 되는데 새싹 안 크면 안 돼. 얘 약간 물은 줘야 되거든. 그래서 한두 문제만 풀고 끝낼게. 한두 문제. 잠깐만 관점만 한번 정리해보자. 근데 혹시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으면 내가 인쇄는 좀 해놨거든. 16번 문제 잠깐만 한번 봐보세요. 16번. 없는 사람 가야 돼. 희연이 뭐 시험지를 줄까? 아니 이따 가서 다시 볼래? 오늘 확통하면 아 맞다, 확정 오기로 했지. 테스트 줄까? 응. 네, 선생님 그래서 네. 제가 좀 미리 나눠주겠습니다. 네. 근데 16번 문제 왜 풀어보자 했냐면은 오늘 했던 없어? 오늘 배웠던 내용 적용되는 게 있어. 16번에 한번 연습해봐. 또 없는 사람 있어?
지우 답 나왔어. 몇 번 나왔어? 잘했어. 됐어. 오빠. 어이구 잘했네. 잘한 것 같다. 아이고 다시 풀어봐. 그냥 물어본 건데. 들으면 이해는 되겠는데 잘 안 풀린다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좀 모방을 많이 하려고 해봐. 그 복습하면서 그냥 한번 다시 영상 본다, 다시 풀어본다. 그냥 이게 복습이 아니라 그냥 그 사고 과정을 따라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 그치? 요 16번 문제 하나만 좀 해볼게. 0에서 x까지 fdt에서 빼기 xfx를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4래. 3참수 fx가 요거 fx의 최고 차이 개수. 4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치? 근데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일단 차수 분석을 한번 해봐. 차수 분석을 하면은 이쪽은 뭐로 시작할 거냐면은 얘 적분을 했을 때 x 4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시작했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최고 차이 개수 4인에는 적분한 거니까. 맞지? 이렇게 지금 간 거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fx라고 하는 이 부분은 fx에 그대로 x를 곱해버린 거니까 여기는 4x에 4승 플러스 이렇게 시작했다 파악하시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 값이 어떻게 시작할지를 알 수가 있어. 이 x 4승에서 4x 4승 빼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x의 4승으로 이렇게 지금 시작했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먼저 구성을 해놔. 그치? 그 다음에 이 조건 내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다 얘기를 했던 거였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사실은 이거는 극대 조건이기도 해. 극대 조건이기도 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는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넘겨봐. gx 빼기 g3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3 대입했을 때는 0이잖아. 그치?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아. 0인 부분이. 그러니까 함수가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항상 음수인 거야. 그렇지? 항상 음수인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3인 지점에서는 딱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3인 지점에서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접한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거를 잡아놓는 거를 오늘 충분히 연습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줘. 그래서 이 16번을 풀어보는 거기도 해. 그럼 한번 계산해볼까? 계산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G0 이 식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두 가지가 항상 있지. 0 대입해보고 윗끝 밑끝 맞춰보고 미분 한번 해볼게. 그치? G0은 0이고 두 번째는 G'X라고 하는 거는 fx에서 마이너스 fx 플러스 xf'x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서 fx끼리 둘이 이렇게 지워졌어.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은 g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x 곱하기 f'x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f'x는 마이너스 12 x제곱일 거거든. 그치? 마이너스 12 x제곱인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2 x의 3승으로 시작한다는 생각 해볼 수 있겠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판단해봐.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을 이제 그대로 쓰려면은 G'X는 3에서 접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G0은 0이어야 돼. 맞지? 그러면은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4인 3참수인데 마이너스 3x 4승 플러스 점점점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그 도함수 형태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도함수가 y는 G'X 얘 도함수의 형태가 3에서 극대를 가져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0인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 접해야 돼. 그치?
왜냐하면 G0은 0이라고 했잖아. G0은 0이니까 여기 지나가야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다가 뭐 이런 형태로 돼버린다고 하면은 그치?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 G 프라임 G 프라임요? G 프라임 0에 대한 조건은 없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만약 이렇게 됐다 해보자. 뿔마 이렇게 지금 잡혔다 하면은 여기서 함수가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 값이 응. 한 개가 아니라 오직 한 개의 극값만 가진다 했으니까. 그치? 오직 한 개의 극값만 가진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들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서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지? 0과 3에서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상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간 거니까 마 이렇게 좀 판단해 보면 그래프는 여기서 증가 그 다음에 0 찍고 계속 증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0에서 1까지의 G'X dx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 그렇지? 그럼 이 계산은 G1 빼기 G0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지? G1에서 G0을 빼라.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Gx라고 하는 거는 아까 G0은 0이었잖아. G0은 0이었던 거니까 X축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요렇게 지금 만들어 버려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식 정리 바로 해봐. 식 정리하면 Gx는 X에서 3중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은 3대 1이어야 되겠지? 3대 1인 거니까 여기 X 빼기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에는 개수가 아까 마이너스 3으로 시작한다 얘기했었지. 그치?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다 1, 0 대입하면 정답이 되는 상. 그치? 이렇게 결론 지어볼게. 이거 보란 얘기 계속 했어요. 그치?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게. 14번 문제 이 부등식 관련한 얘기 했었어. 거기에서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도구 얘기했었는데 특히 거리곱에 대한 얘기 했었지. 그거 잘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15번이 뭐였지? 지수로 가면서 그 개형 추론하는 문제들이 워낙 중요하니까 잘 파악해봐라 얘기했던 거. 22번 문제는 미분 불가인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했던 거. 그거 정도 핵심으로 기억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8문제 풀고 다 푼 사람들 이제 가고 더할 사람들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저쪽으로 옮기면서 테스트지 하나씩 줄게.